국민의힘이 김경률 비대위원 자객공천, 원희룡 전 장관 자객공천 등등으로 시끄러운데 민주당도 전략공천 논란으로 역시 소란스럽습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 지역구죠. 인천 남동을 거기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 지역구였던 전주 을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전략공천설이 파다합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님, 설로 끝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공천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다 이게 이제 지역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은 중앙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기 때문에 혹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의 어떤 심리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에드벌룬을 띄우면서 좀 간을 보는 겁니까, 소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받아들일지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안테나를 세우는 그런 작업들의 일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 남동을 같은 경우는 윤관석 의원의 지역구입니다만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라고 하는 의혹에 연루가 돼서 구속돼 있으니까 사실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어서 어쨌든 지도부가 책임지고 공천을 하든지. 근데 여기는 또 약간의 좀 트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부는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에 추천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줄 약간의 배려적인 측면을 지도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부작정 이재명 친명에 누군가를 꽂아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속돼 있는 윤관석 의원의 배려 차원의 어떤 무언가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지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 어떻게 윤관석 의원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가 여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본인이 무소속으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건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미 적격, 부적격 그리고 또 탈당까지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단의 기준에서 볼 때 윤관석 의원을 옥중에서 출마를 시킨다는 건 좀 어려워 보시지. 본인은 그런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막판에 이도 저도 아닌 식으로 윤관석 의원의 측근이나 윤관석 의원의 잠깐 대타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을 공천했던 관례, 그런 비슷한 사건들은 유사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지금 전주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출신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도 진영을 나눠서 혹은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팽팽하게 맞서면서 적대적 관계,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 같은 정치에 중립적 입장을 어느 때나 고수해야 하는 검찰들이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겠다. 그리고 또 그 검찰이 어떤 특정 정당에 유리한 특정 정당의 정파와 가까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공천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은 그런 접근으로 공천을 주면 이번 총선은 망한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네. 이낙연 신당에게 전북 전주울 같은 지역을 뺏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쉽사리 전략 공천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 공천이든 자객 공천이든 선거하려면 무엇보다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연과 신망도 있는 인사여야 소위 그것이 통할 텐데 박남춘 인천시장 전 시장인 그럴 수 있다. 저도 이성윤, 원희룡, 김경률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조예가 있고 그 지역에 대한 고민과 애정이 있는지 그건 좀 퀘스천 마크 붙거든요. 그렇죠. 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윤관석 의원처럼 사고 지역구가 된 경우에는 당에서 책임지고 전략 공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역의 어떤 신뢰, 인지도 그리고 당선 가능성,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골고루 배려가 돼야 되는데 박남춘 전 시장이야 인천 출신의 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사실은 이런 사고 지역구라면은 네. 대타로 임시로 넣어가지고 지역 발전과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전 지검장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플러스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검찰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출신, 특히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금 여당 비대위원까지 지내고 있는데 이걸 심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검찰 고위직, 지검장을 지낸 분들을 또 영입을 해요. 자, 그러면 그 검찰 출신 고위직 검찰이 내 사람이면은 괜찮은 거고, 그런 검찰 정권 아닌 거고,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면은 검찰 정권입니까? 뭐 검찰은 검찰로 상대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물론 뭐 검찰을 검찰 카드로 맞상대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만약에 검찰 출신이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지역에 나온다. 그랬을 때 뭐 이성윤 전 지검장을 갖다가 앉힌다 그러면은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구도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캐치플레이즈와 이성윤 전 지검장의 이 소위 전략공천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림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성윤 전 지검장이 다른 경력을 쌓고 다른 어떤 사회적인 커리어를 쌓아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온다 그러면은 그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검찰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명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공천 관련 잡음 또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